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맡겼던 그 배당 ETF 올해 수익률이 고작 1%였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 이해하십니까? 서학개미들의 효자 상품이라고 불렸던 SCHD 슈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그 상품 말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연 10% 넘는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당까지 포함해도 겨우 3%에서 4%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예금 금리랑 비교해도 아쉬운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SCHD 계열 ETF에 2조 원이 몰렸습니다. 올해는 고작 4천억 원입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 배당 커버드콜 ETF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 상품 하나만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만 6,6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익률이었습니다. 같은 배당 ETF인데 한쪽은 8.8%, 한쪽은 1%입니다. 배당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원금이 안 오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숫자로 말하고 발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당 투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효자 상품의 몰락과 새로운 강자의 등장.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토크 SCHD를 넘어선 배당의 진화 지금 시작합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국내 배당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데이터로 추적해 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SCHD에서 커버드콜 ETF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올해 순자산이 8,871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6,600억 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주식형 커버드콜 ETF 중 가장 큰 유입 규모였습니다. 반면 한국판 SCHD로 불리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은 어땠습니까? 지난해 2조 원대였던 개인 순매수가 올해 4천억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무려 80%가 증발한 겁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올해 주가 수익률 8.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 존스 ETF들은 어땠습니까? 1% 안팎에 그쳤습니다. 배당 수익까지 다 합쳐도 3%에서 4%였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투자자 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까지 SCHD에 5천만 원을 묶어뒀다고 합니다. 올해 수익이 고작 15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절반을 빼서 커버드콜 ETF로 갈아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440만 원을 벌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병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당만 받으려고 투자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원금도 올라야 진짜 배당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배당 4% 받아봤자 주가가 마이너스면 손해입니다. 이 ETF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의 DIVO라는 상품을 복제했습니다. DIVO는 S&P 500 내에서 배당 성장이 꾸준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도 들어있지만 골드만삭스, 비자, 캐터필라 등 다양한 섹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섹터 비중을 보면 금융이 IT보다 큽니다. 경기소비재와 산업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커버드콜 전략까지 더해집니다. 보유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할 때도 프리미엄 수익이 발생합니다. 배당도 받고 옵션 프리미엄도 챙기는 겁니다.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SCHD는 순수하게 배당 성장주만 담았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반면 DIVO 복제 상품은 빅테크 노출도 있고 커버드 콜 수익도 있어서 방어력이 강했습니다. 원철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SCHD에 3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올해 수익이 90만 원이었습니다. 예금 금리보다 낮다고 위안했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커버드 콜 얘기를 듣고 뒤늦게 갈아탔습니다. 지금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진작 옮길 걸 그랬다고 말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투자자들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배당 투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CHD가 나쁜 상품이 된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AI입니다. 인공지능이 증시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이 빅테크들이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SCHD는 배당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전통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처럼 빅테크가 폭등하는 장세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겁니다. 한국판 QDVO입니다. 이달 말 상장 예정인 코덱스 미국성 장커버드 코렉티브 ETF 말입니다. 미국 앰플리파이의 QDVO를 복제한 상품입니다. 이 ETF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나스닥 빅테크 성장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입니다. IT 섹터 비중이 무려 56%에 달합니다. DIVO가 금융 중심이었다면 QDVO는 완전히 기술주 중심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충격적입니다. QDVO의 올해 배당 수익률 10.94%를 기록했습니다. DIVO의 5.5% 2배 수준입니다. 배당도 높고 빅테크 주가 상승에도 노출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빅테크 주가가 출렁이면 같이 흔들립니다. 리스크를 더 많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말합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감수할 때라고 말입니다. 혈록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QDVO 복제 상품이 상장되면 바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당 10%의 빅테크 상승까지 노릴 수 있다면 변동성쯤은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안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성장도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게 혈록 씨의 생각입니다. 시장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또 다른 전략의 ETF가 출시됐습니다. 키움 S&P 500 모멘텀 ETF입니다. 미국 인베스코 자산운용의 SPMO를 복제한 상품입니다. 상장 첫날 초기 설정액 75억 원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 상품은 모멘텀 전략을 사용합니다. S&P 500 종목 중 수익률 상위 100개를 선별해서 담습니다. 모멘텀이 높을수록 비중을 크게 줍니다. 경기 사이클이나 시장 주도 섹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꾸준히 S&P 500을 웃도는 성과를 냅니다. 경덕 씨는 세 가지 전략을 모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정은 DIVO 복제 상품으로, 성장은 QDVO로, 공격은 모멘텀 ETF로 분산하겠다고 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배당의 안정성만 고집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성장만 줬던 무모함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전략을 나누고 선택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집니다. 배당도 늦습니다.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당의 시대가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배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SCHD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뀐 겁니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커버드 콜 ETF로 옮겨갔습니다.
빅테크 중심 포트폴리오를 찾았습니다. 모멘텀 전략까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화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배당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다만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안정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성장만으로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노려야 합니다. 변동성은 감수하되 분산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면 뒤처집니다. 여러 전략을 조합해야 합니다. 병철 씨, 원철 씨, 현록 씨, 경덕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배당은 진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DIVO든 QDVO든 모멘텀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십시오.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하십시오.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게 2025년을 살아가는 배당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배당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롭게 태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배당은 진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